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2조 달러의 예산을 감축하겠다. 연방 공무원 절반 정도 잘라내겠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타겟팅한 게 국제개발부였습니다. 네. 갈라설 것인가? 약간 네. 그런. 예언을 하자면 알트만, 트럼프를 향해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해왔더라고요. 트럼프가 없었으면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본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더 깊은 이야기,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를 토크로 풀어보는 소비더머니 클래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오늘은 이승원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집권을 하면서 옆에서 존재감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죠. 이번 편에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로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천재죠. 천재. 네, 천재다. 저희 소비더머니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세상을 바꾼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딱 했었는데 맞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거나 혹은 실행력만 있거나 한데 둘 다 겸비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보면서 와, 그 양자를 다 갖춰서 저렇게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구나. 사업가로서는 이렇게 천재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치가로서의 일론 머스크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정치는. 내가 정말 존경하던 이 사업가였는데 정말 예. 혁신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 어울린다. 네, 편지라도 좀 쓰고 싶은데 일단 행태를 보면 독일의 극우 정당, 요즘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극우 정당이 있어요. 거기 극우 정당의 그 대표랑 라이브로 대담을 하질 않나. 그 극우 정당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니까 Something I think that is just very important is that people take pride in Germany and being German. This is very important. 독일의 극우 정당 하면 이제 나치가 연상되고 예. 실제 최근에 그 나치식 네, 경례를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2번이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가 때는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실제 수치로 드러나는데 테슬라 판매 건수가 최근에 급 하락했어요. 네. 예. 테슬라 1월 신차 등록 건수를 봤더니 독일에서 12월에 비해서 60%나 감소했어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독일이 세 번째 시장이니까 예.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60% 급락이라는 건 물론 한 달치긴 하지만 굉장한 거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총리 뭐 감옥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 남의 나라 총리 뭐 감옥을 왜 보냅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국 영국에서 예. 테슬라 또 판매 급감. 사업가로서 아이덴티티를 계속 지키려면 일단 나의 비즈니스를 지켜야 되는데 트럼프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예. 타격이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사람이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사업가로서도 그랬지만 네. 또 정치인으로서도 근데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제 경제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비즈니스맨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고 옆에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옆에서 뭐라고 아무리 비난이 들어와도 나는 그냥 고한다. 이렇게 직진 이런 스타일로 본다면 지금 관계 맺은 지 1년도 안 됐지만 지금까지 양쪽이 소위 말하는 이제 케미가 통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케미가 잘 맞다고 하셨는데 옆에 붙어 있는 모습 같은 걸 되게 많이 연출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뭐 퍼스트 버디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폴스 버디라고 표현을 썼죠. 예. 실제 외신에서. 그때 추수감사제였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있는데 일단 사진을 봤더니 트럼프와 머스크가 딱 붙어 있어요. X 티셔츠 다 있고 멜라니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진 찍었는데 어디 갔어 멜라니아? 봤더니 오른쪽에 베넌 막내 아들이 앉아 있어요. 그 예. 옆에 멜라니아가 앉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각종 매체에서 멜라니아까지 밀쳐낸 뭐 머스크 약간 이런 뉘앙스로 머스크가 찐친 중에 찐친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사진이었고 멜라니아 좀 섭섭했을 것 같은데요. 네, 멜라니아가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진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기원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 머스크가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리콘밸리 이쪽 예.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쪽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었고 예전에 예. 오바마, 뭐 힐러리 쭉 다 지지하고 바이든까지. 바이든까지 예. 엄청나게 거액의 후원금을 냈었죠. 예. 머스크도 2020년 그때 대선 때,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는 대선 때 그때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예. 바이든도 지지하고 사이가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되고 2021년부터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사람들을 쭉 불러 모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 전기차면 일단 테슬라고 테슬라면 머스크잖아요. 근데 그날 보니까 테슬라 제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 그래서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랬더니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쪽 사람들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기분 나빴어요. 돈 엄청 퍼부었는데 같은 해 11월에 이제 IRA 홍보차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 제너럴 모터스의 CEO가 있었어요. 이 사람 향해서 전기차 산업을 이끌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칭송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머스크가 좋든 싫든 머스크가 전기차 시장을 열고 확산시키고 새롭게 새로운 장으로 나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무리 미워도 머스크 좀 불러줬어야지. 미국 언론에서 또 취재를 했을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테슬라 머스크를 안 불렀을까? 근데 머스크가 반노조잖아요. 노조 가입하는 거 막 싫어해가지고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어쨌든 바이든의 표는 그 민주당의 표고 그 친노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머스크를 부르면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반노조니까 그래서 모든 행사에서 다 이제 머스크를 제외시켰구나라는 게 이제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고 아마 그 맞을 겁니다. 바이든도 조금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예, 사람을 좀 끼워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사람이 저렇게 확 토라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짜증나. 그리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규제 다 철폐하고 뭐 불필요한 서류 다 없애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원 후원을 많이 하니까 자리 하나 줄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선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 민주당에 대한 울분과 사업적인 이익과 그 내각에서 잘해준다는데 어떤 사람이 거부하겠습니까? 돈도 많겠다. 그리고 어쨌든 대선을 거치면서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됐단 수장이 말이에요. 됐죠. 네. 예. 어쨌든 이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네. 부서란 말이에요.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일단 말 그대로 정부 효율부인데 이게 비정부 자문기구예요. 성격 규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부처도 아니고 선출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우리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어쨌든 핵무기를 그렇게 비밀리에 개발을 해서 일종의 그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그 인식이 미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거야. 라는 뜻은 정부 효율부가 엄청난 일을 해낼 거야. 게임 체인저가 되고 니네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을 열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가치평가를 한 거죠. 머스크한테 이제 넘기면서. 실제 명분은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석사할 때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 수도가 이렇게 고장난 거예요. 세면대. 우리나라는 다음날 혹은 그날 당일 오후 막 고쳐져 있잖아요. 3주 동안 계속 아웃 오브 올더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처에 깔려있는 그 관료주의, 행정주의.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정말 질색을 하잖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그 공통점이죠.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오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초상화를 맞아요. 뭐, 예, 네네. 뭐.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33년부터 45년까지 집권한 그 초상화 떼고 잭슨 대통령 초상화를 다시 걸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네요. 네, 그 앤드류 잭슨은 미국 7대 대통령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잭슨 대통령을 너무 존경해요. 민주당 소속으로 가장 처음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전엔 다 공화당 출신들, 예.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출신, 귀족 출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 잭슨만 소위 말하는 서민 출신에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어떤 정책을 했었고 인디언도 몰아내고 엘리트 관료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부패한 관료들. 예. 저 엘리트들 잘난 체나 하고. 예. 그러니까 이 관료에 대한 이미지 지금 트럼프랑 굉장히 비슷하지 비슷하네요. 않아요? 예. 네. 머스크 같은 경우도 우주 산업 하려고 했더니 그 추진체는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 해양 동물,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그 우주 발사체가 다시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져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한 건데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간섭이 많아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를 딱 그 런칭하면서 그 비용 줄일 거야. 관료주의 다 철폐할 거야. 그 연방 정부 공무원들 보니까 노는 애들 너무 많은 것 같아. 다 없애버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2조 달러의 예산을 감축하겠다. 목표가. 네, 목표가. 그리고 연방 공무원 절반 정도 잘라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월권 논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하는 것들이 권한이 없이 이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타겟팅한 게 그 국제개발부였습니다. 네, USAID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해외 원조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에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난민들, 뭐 이민자들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백신 영양 공급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신경 쓰는 부처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개발처입니다. 근데 트럼프 뭐 아시겠지만 왜 남을 왜 도와줘? 우리 지금 홈리스도 지금 못 챙기는데. 그래서 외국에 뭐 백신, 뭐 영양 공급, 애들 교육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다 중단해가지고 24시간 만에 국제개발처를 그냥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출근하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고 트럼프, 좌파 미치광이들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셧다운해. 그러면서 머스크가
벌레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머스크 발언이고요. US ID is a bowl of worms. There is no apple. And when there is no apple, you've just got to basically get rid of the whole thing.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딱 마음 맞은 거예요. dirty work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더러운 일. dirty work를 트럼프가 머스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재무부에 결제 데이터 시스템을 가져가는 뭐 그런 게 또 논란이 돼가지고 네. 법원에서도 그걸 제동하고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재무부만 하더라도 연간 그 5조 달러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5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보안 세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달라고 정부 효율부 직원들 몇 명이 가가지고 한 거예요. 요구를 하는 분들이 또 나이가 굉장히 어린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19세부터 24세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서 얼마 안 된 19세 인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또 미국 언론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예전에 세웠던 스타트업 같은 데서 일을 했던 혹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어린 직원들 있죠. 직원들. 이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야 오늘은 재무부래 가가지고 시큐리티 번호 좀 주세요. 안 줘. 그럼 너 사임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부처별로. 이걸 보고 외신에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전략을 그대로 쓴다라고 이제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 맞아요. 왜냐면 메일 보낸 것도 네,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친구 중에서 지금 부처에서 일하는 연방 공무원이 예.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How are you?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도 이메일 받았어. 너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지금 그거 법원 가 있어. 난 버틸 거야. 라고 답이 왔어요. 되게 짧은 대화였는데 이게 과연 정부 부처에 어울리는 전략이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진보 쪽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붓고 있죠. 최근에 그 타임즈 사진 한번 이슈가 됐었죠. 예. 머스크가 나왔다. 머스크가 예. 그 책상 앞에 예. 떡하니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심기가 안 좋았다는 네, 얘기 듣던데. 기분 나빴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그냥 불쑥 타임즈지 너 봤니? 뭐 그 머스크가 나왔더라. 뭐 이렇게 약간 질문을 하니까 타임즈가 아직도 발행하니? 뭐 이러면서 약간 기분 나쁜 듯이 반응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왜냐면 트럼프는 캐릭터상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기한테 비춰줘야 되는데 그 기자회견 장면 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네. Is Time Magazine still in business? I didn't even know that.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계 진출이 머스크의 어떤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업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도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가 딱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외국에도 다 그렇게 이해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근데 테슬라 예를 들어 볼게요. 완전 자율주행 규제 문제는 예. 고속도로 안전청에서 담당해요. 예. 스페이스X 달 탐험 로켓 이슈는 나사에서 담당하죠. 로켓 개발 또 발사 면허는 국방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장 개방 문제는 FCC 거기서 결정해요. 머스크의 모든 사업이 다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규제가 네, 접촉으로 규제. 돼 있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규제 뭐 한 100개 있던 걸 50개로 줄이면 머스크한테 무조건 이익인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관료주의 욕하고 뭐 하지만 또 이면에는 어떤 법이든 제도든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제나 법이 생겼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지 세상에 완전히 100 나쁘고 100 좋은 제도는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규제 귀찮으니까 다 풀어 하는 사람이 머스크인 거고 실제 본인의 어떤 사업과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해 충돌 문제는 지금도 언론에서 그리고 그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요구에서 머스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지금 이제 쭉 봤잖아요. 한 달 정도. 그래서 빌 게이츠는 백신 공급하고 아프리카 가서 뭐 화장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선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 입장에서 이게 너무 또 싫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또 한마디 하셨죠. 빌 게이츠가 아니 다 이유가 있어서 저런 규제를 하는 거고 예. 진정해라. 약간 이런 멘트를 날렸죠 최근에. 네. But having all those people not come into work and characterizing the whole thing in a negative way, I'm a little disappointed in that. 사업가니까 어쨌든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랑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머스크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죠.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는 지금 정책 방향이 관세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점이
둘이 어디서 가장 크게 충돌할까? 궁극적으로 언제 갈라질까? 이런 것도 또 모든 언론의 관심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미국 정치부 기자라고 하면은 네. 그 어떤 파열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둘이 언제쯤 이렇게 갈라설 것인가? 약간 네. 그런 제가 예언을 하자면 알트만, 네, 그 오픈 AI 알트만 CEO. 챗GPT. 그런데 이분이 트럼프를 향해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해왔더라고요. 사실 이제 작년 중반에 머스크가 공개적인 지지를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트럼프와 오픈 AI의 직원들이 만나고 있었어요. 알트먼도 트럼프를 그 호텔에서 만나려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때 예. 코로나가 걸렸어요. 네. 정작 본인은 못 가고 자기 회사 주요 직원 한 2명 정도를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을 보내서 그 호텔방에서 트럼프를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좋아하는 트럼프한테 예.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사업이 잘 풀릴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 중순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타게이트 예. 발표했죠. 근데 이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 사업은 몇 달 동안 진행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인공지능 이거 우리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계속 착착 진행해 왔는데 발표를 미뤘어요. 1월 중순에 이제 대통령 이미 당선자 신분이니까 다 네 덕이야라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알트먼이 그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가 없었으면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뭐 이런 발표를 해요. 아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트럼프한테 그냥 떡을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 되게 알죠.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입이 싹 양쪽으로 올라가는. 알트먼하고 지금 머스크랑 사이 안 좋거든요. 지금 어쨌든 머스크는 트럼프와 딱 붙어 있고 예. 그걸 바라보는 알트먼 입장에서도 사업하니까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했었고 돈을 많이 주었던 알트먼이지만 일단 이 정도 들었으니까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이 모든 공을 다 넘기면서 사실상 경쟁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스크 자리가 알트먼이 될 수도 있다. 예. 당장 알트먼이 우리 거 스타게이트 하기로 했어. 뭐 $1,000억 뭐 하기로 했어 하니까 한 6시간 뒤에 예. 너네 돈 없잖아. 뭐 댓글로 해가지고 거의 초치는 분위기. 예, 예. 그 사실은 초치는 게 알트만만 초치는 게 아니라 그 발표를 한 트럼프한테도 안 좋은 얘기인데 예. 근데 너무 화가 났던 머스크가 참지 못하고 이제 댓글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트럼프 같은 캐릭터는 또 그런 거 좋아해요. 예. 완벽하게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계속 경쟁시켜서 누구의 로열티가 나한테 더 많이 오느냐 이런 걸 더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약간 머스크를 견제하는 기제로 알트만을 활용할 가능성이 전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후에 어떤 보직을 맡거나 어떤 이제 정치적 행보를 보일까? 글쎄요, 뭐 머스크가 실제 뭐 출마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돈이 지금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없는 건 권력이잖아요. 그거를 근절할 수 있을까? 어쨌든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도 트럼프 진영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사업보다 정치가 더 재밌는데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 내가 취할 이익을 다 취했어.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화성 갈래 하면 다시 이제 자기 원대복귀 해가지고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겠죠. 그거는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지. 그때쯤 다시 한번 방송을 하죠, 우리. 예, 네. 알겠습니다. 한 2년 뒤에. 네. 네, 이승원 평론가님과 함께 트럼프 2기에 이어서 퍼스트 버디가 된 일론 머스크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약간 감사합니다. 콜라보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언제 한번 월드 클로즈업 아, 그거 좋네요.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도 네. 인터뷰 프로그램 하니까 예.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소비더머니 클래스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랫폼 중에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딘가요? 당연히 한국이 1위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이 시장 전체에서 가장 지배적인 플레이어를 맡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역사로 넘어가면 강풀 작가님도 강풀닷컴, 주호민 작가님, 기안팔사 작가님, 지금은 침착맨이 되신 전 이말년 작가님, 뭐 이런 레전드들이네요, 진짜 네. 완전. 예.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백수였던 시기가 있었다. 다행히. 스크롤이라든지 그런 형식이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